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 환자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의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85.6%였고 6.8%는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성소수자로 응답한 비율은 갤럽의 2012년 첫 조사 때 3.5%나 2013년에 3.6%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에 5.6%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18세부터 26세 사이 Z세대는 5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한 비율이 8.5%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검사장에 대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자신과의 내연 관계가 드러난 특별검사를 해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자신들은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윌리스 검사장이 스스로 트럼프 사건에서 손을 떼는 쪽을 택하든 특검 해임을 택하든 수사팀의 중대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일정한 차질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사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4년에 걸쳐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2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신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생산성의 엄청난 향상을 노동자들과 공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프랑스가 주 35시간에서 주 32시간 근무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주 3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급여 감액이 없이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음식점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사실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교체를 요구한 연설을 칭찬하면서 라파 공격에 나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이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척 슈머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 우려 등에 따른 미국의 반대에도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는 등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유대계 미국인으로 친이스라엘 정치인인 슈머 원내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한 것은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신호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중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를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에서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전통적 아성인 호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에 공감한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당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어 나라가 심리적 내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직격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실망한 지역 정서를 위로하며 수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된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자 신청자 101명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 정체성, 총선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구름기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